오늘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식습관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팁들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 에너지를 높이고 체중을 조절하며 심지어 기분까지 개선할 수 있다고 하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혹시 식사 시간을 조금만 조정하면 몸이 어떻게 변할지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단순히 식사 시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에 엄청난 변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식사를 대충 때우고 급하게 음식을 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식사 습관은 단순히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식사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올바른 식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식사 시간, 여러분은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바쁜 일상 속에서 식사를 대충 때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빨리 먹고 공부해야 한다는 생각에 도시락을 급하게 먹곤 했죠. 의사가 된 지금도 진료 중에 급하게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식사할 때도 혼자만 빨리 먹고 주변 사람들은 여유롭게 먹는 모습을 보며 부끄러움을 느끼곤 합니다. 그렇다면 식사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 것이 좋을까요? 전문가들은 최소 15분에서 30분 이상을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급하게 먹으면 배부름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만인 분들은 음식을 급하게 먹다 보면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과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뇌는 식사를 시작한 후 약 15분이 지나야 포만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 동안 급하게 음식을 섭취하면 결국 과식으로 이어져 비만이나 소화불량 같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아이가 울 때 한 숟가락 먹고 또 달래고 하다 보면 결국 밥맛이 없어지고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식사 시간이 지나면 배부름 신호가 늦게 오기 때문에 천천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와 함께 식사할 때는 아이의 식사 속도에 맞춰 천천히 먹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식사를 천천히 하면 과식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반면 너무 마른 분들은 조금 더 큰 숟가락으로 천천히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양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먹는 습관은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식사를 급하게 하거나 식사 후 바로 눕는 경우 위의 내용물이 식도로 넘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는 강산성 환경을 가지고 있어 식도로 넘어가면 불편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식도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사를 할 때는 꼭꼭 씹어서 천천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에서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가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씹어야 소화가 잘 됩니다. 침과 음식이 잘 섞여야 소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식사 중에는 대화도 나누고 음식을 음미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식사 시간이 더욱 즐거워지고 자연스럽게 식사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식사 후에는 최소 2시간 동안 눕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위의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식사 후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도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식사는 최소 15분 이상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어야 하며 식사 후에는 최소 2시간 동안은 눕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식사 시간을 소중히 여겨보세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건강한 식사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식사 습관을 응원합니다.